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매우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통해 미얀마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대부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일본에서 이러한 실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일본인들도 조사를 해봤자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 것이 어느 정도 뻔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항상 한국이 연관 검색어에 오르면서 가장 지지하는 국가로 여겨지는 것은 일본도 알고 있는데 현재 일본 언론에서 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16일자 지면을 통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펼쳐지는 미얀마에서 한국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하라 노리마사 아시아 총국장의 기명 칼럼 형식으로 게재된 이 글에 따르면 미얀마 주재 일본인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벌인 한 설문조사에서 올 2월 1일 일어난 쿠데타 이후 인상이 좋아진 나라로 89%가 한국을 꼽았지만 일본을 거론한 사람은 46.9%에 그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이유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라거나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미얀마 군부와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쿠데타에 대해 보인 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미얀마 군부 비판 태도가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90%에 가까운 미얀마인들이 한국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국 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로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취재한 미얀마인들한테도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한국 군부가 탄압한 것을 미얀마인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는 일과 같은 사건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광주 민주화 시위 당시 한국 군부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김대중 씨를 구속하고 항의 시위에 나선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160명 이상의 희생된 사실을 들면서 미얀마인들의 눈에는 쿠데타로 구속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을 군부가 탄압하는 모습과 광주 항쟁이 겹친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또 미얀마에서 한국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도록 하는데 한몫하는 것으로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를 들었습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SNS 공간에선 택시 운전사를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화 속에서 운전사로 등장하는 송강호가 진압군의 총탄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을 잃는 장면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과 분노를 알아준다는 한 미얀마인 여대생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한국이 광제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간 일련의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일본이 이러한 기사를 내면서 자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칫 미얀마가 일본 내 위치를 추후 한국에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다수의 일본 기업이 군부 측과 거래 관계인 것으로 미얀마 군부 계열 기업과 거래하거나 군부의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한 일본 기업이 적어도 1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9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다방면에서 일본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활동 자금원일 가능성이 있는 이 사업에는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2개의 대형은행이 융재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제협력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 등의 자금을 융통해주는데 민주정부가 아닌 미얀마 군부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추후 회수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 고베시에 본사를 둔 귀금속 대기업 다사키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원으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미얀마 진주공사로부터 진주 양식 인허가를 받았으며 법령에 따라 생산물 일부를 물납했다고도 교도는 전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무력 진압하면서 7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군부 측과 관계를 맺은 일본 기업은 인권 침해를 용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결같으면서도 미얀마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오랜 탄압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한국의 열사들도 일본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6.25 참전국으로 미얀마를 팔찌에 새겨넣으며 미얀마를 기념하기도 했는데 최근엔 윤봉길 의사가 안치되었던 장소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그 실상을 동시에 전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지고 서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가나자와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어야 했지만 실은 그 자리에서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없었다고 전해진 것입니다. 유해가 사라졌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 정부의 보복이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슬픈 사실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가나자와 공동묘지가 아닌 해당 공동묘지의 관리소무소에서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윤봉길 의사 흔적을 밟고 다니길 원했다. 이는 일본 측의 말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유해 발굴단이 찾아내기 전에 10수년간의 시간을 일본의 한 길목 가운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변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 사실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역사라고 판단하고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소중한 물건을 그대로 재현해낸 제품을 공개하며 일제의 폭탄을 투척한 당일 아침의 스토리를 알렸습니다. 일왕 생일 거사를 치르기 전 당일 아침 윤봉길 의사는 7시가 되었다는 알림이 울리자 김구 선생에게 선생님의 시계가 낡아 보이네요. 저와 시계를 바꾸시죠. 이제 제 시계는 1시간밖에 쓸 데가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채 김구 선생의 회중시계와 교환했습니다. 당시 회중시계는 초분을 다투며 목숨을 건 일제와의 싸움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필수로 필요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와 같은 스토리를 전하며 오전 7시 훗날 김구 선생과 지하에서 만나는 작별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거사를 치르러 떠나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회중시계에 대한 사연을 전하며 당시의 회중시계를 그대로 재현한 팔찌를 공개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기존 신발과 의류를 기반으로 한 패션 브랜드였지만 작년 3.1절 잊혀진 독립운동가로 윤영숙 열사를 시작으로 일부 수익금이 후원에 쓰이는 팔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열사는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의해 한쪽 팔을 잃고 그 순간에도 다른 한쪽 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가로 라카이 코리아로 인해 세계에까지 알려져 해외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카이 코리아는 윤봉길 의사의 회중시계를 그대로 재현한 팔찌를 공개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팔찌의 길이를 늘려 회중시계에 달린 긴 줄을 상징화하였고 오전 7시라는 시간을 각인한 디자인은 거사를 치르기 전 김구 선생과의 작별의 약속을 한 시간에 멈춰져 있습니다. 자국의 독립을 위해 삶과 맞바꾼 멈춰진 시간, 이젠 완연한 봄이 찾아온 대한민국,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3.1절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국경절인 3.1절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한복이 우리 것임을 알리는 두 국가의 일침을 날리는 광고를 하였죠. 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심지어는 한복에 대한 희롱까지 하여 이 두 국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라카이 코리아는 한복 광고를 처음 시작했던 미국 뉴욕주에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하며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윤봉길 의사에게 코리안 범죄자, 박탈감과 열등감에서 무자비한 화풀이, 테러리스트라며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에 끊임없는 홍보와 지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